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인물들이 모두 의장단에 당선된 건 누가 출마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른바 교황식 선출 방식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대구 지역 9개 의회 중 3곳이 아직도 이런 교황식 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치러지는 대구 중구의회 본회의장.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의장단 선거를 무기명 투표로 한다는 이유로 모든 방청객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한 겁니다. 선거 과정조차 비공개하면서 누가 출마했는지, 누가 몇 표를 얻어 당선됐는지 외부에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선거는 별도의 후보 등록이나 정견 발표 없이 각자 지지하는 의원을 적어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이른바 교황식 선출 방식입니다. 누가 더 나은 후보인지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도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식으로 의원 7명 중 4명이 서로 뜻을 모아 의장단을 꾸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 의회를 비롯해 대구 10개 지방의회 중에서 여전히 이런 교황식 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곳은 중구의회와 남구의회 그리고 동구의회 3곳입니다. 나머지 7개 의회는 후보 등록을 하고 정견을 발표한 뒤 선거를 치르는 후보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의회라는 민주주의의 어떤 입법기관이거든요. 입법기관 자체에서 이런 반민주적 방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사실은 그 어떤 의회나 제도나 민주주의가 발전할 때는 투명성들이 어떻게 계속 강화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건 의장 선출 방식의 그런 불투명에 의지하는, 그리고 짬짬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이 계속 유지되는 것 자체가 이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했고 지방 자체가 여전히 퇴행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깜깜이 선거와 깜깜이 투표로 지방의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제9대 후반기 달서구의회 의장에는 재선의 서민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지난 전반기 때와 같이 하루 만에 원구성을 바쳐 달라진 의회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민우 의원 12표, 이선주 의원 11표, 기권 1표입니다. 제9대 후반기 달서구의회 의장에 서민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재선 의원으로 죽전동, 장기동, 용산 1동, 용산 2동 출신입니다. 9대 전반기 때 김해철 의장님께서 의회 소통과 단합을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어서 저는 똑같이 우리 의원님들 24명이 흔들리지 않고 같은 생각으로 같이 가고 싶다는 게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4명의 달서구 의원들은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3명의 의장 후보 누구에게도 과반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차 결선 투표까지 가는 안개 속 승부의 결과는 12대 11, 기권 1표가 승부를 가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달서구에서는 최연소로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다, 그렇지만은 예의는 바르다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나이가 어리다고 행동이 어긋나지 않도록. 서 의장은 평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그에 걸맞은 의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달서구에 보금자리를 펼치는 신혼부부들에게 웃음이 되고 달서구에서 노년을 보내는 노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달서구의회가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요 근래 생기는 도원고등학교 앞에 골프장 문제라든지 그 지역구 의원님들만 이렇게 그 앞에 앞장서서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정말 지역에 정말 특별한 일이 있다면 달서구 의회 이름으로 같이 그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할 거고요. 의장 선출과 함께 후반기 원구성도 마쳤습니다. 부의장에 재선의 정창근 의원이 선출됐고 운영위원장은 도하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이진환 의원이 맡았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은 남현주 의원이, 도시환경위원장은 김장관 의원이 앞으로 2년 동안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8대까지만 해도 감투 싸움을 하느라 원구성을 차일피일 미뤘던 달서구의회는 지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하루 만에 원구성을 마쳐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상반기 경제동향 보고회를 갖고 상반기 지속된 경기 둔화가 하반기도 반등 모멘텀을 찾기 어려워 계속 이어질 걸로 분석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기업 애로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금리 정책 등의 전환을 요구하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 경제 동향 보고회를 열고 상반기 지속된 경기 둔화 현상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그나마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밀화학 수출은 감소하는 등 제조 부문에선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하반기 하방 요인이 더 크고 민간 소비도 고금리 지속으로 더딘 회복세가 예상되는 등 성장 모멘텀이 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지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 개선,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 인증 지원, 환경 규제 완화 등의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추세와 내수 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여전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업 지원, 기관 단체장님들께서는 규제와 애로 해결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지역경제 체질 강화, 신공항 건설과 TK통합 등 미래발전 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대개편을 하지 않으면 대구가 앞으로 더 어렵게 될 것이다. 그래서 5대 신산업을 육성을 하고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구 경제를 다시 되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대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대구 시정의 목표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마땅한 경기 반등 모멘텀을 찾기 힘든 하반기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의 활로를 찾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가 저출생 시대에 혼인율을 올려보겠다며 신천에 프로포즈 공간을 만들겠다는 발표를 지난달에 했었죠. 프랑스에 있는 퐁네프다리와 같은 명소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거기서 프로포즈를 하겠냐는 겁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신천에 프로포즈 명소를 건립하려는 이유는 저출생 시대에 혼인율을 올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연인 약속의 상징인 반지를 형상화한 링 구조 형태로 프로포즈 라운지와 이벤트 부스 등이 마련됩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퐁네프 다리처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사업비는 총 110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대구가 결혼율이 되게 안 좋았는데 다행스러운 게 재작년 비해서 작년에 결혼율이 많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봤자 10매디 수준이지만 그래서 그것도 좀 활성화시키고 싶은 게 솔직히 이 공간을 구상하게 된 생각이고 시장님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이 정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청년이 처해 있는 현실은 물론 청년의 취향,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낡은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 역시 프로포즈존에 투입될 예산 110억 원으로 결혼 장려 프로그램이나 신혼부부 전세 자금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세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그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장소에 어떤 추억을 만들어가고 그것은 공적인 자원이 투여되지 않아도 개개인의 욕구와 니즈에 맞게 그것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행정자원을 투여를 해서 프로포즈 존을 만든다고 한들
지금의 젊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다음에 남들과 다른 어떤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젊은 사람들의 젊은 세대의 욕구에 부합할 것인가? 절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홍 시장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도 한국에선 사람에 둘러싸인 곳에서 프로포즈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비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공개적인 걸 선호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제 관종이라고 부르는 좀 나쁜 말이기는 한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공개적인 데에서 좀 그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젊은 세대들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구시는 신천 프로포즈존을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프로포즈하는 공간이라고 만들어놨지만 실제 아무도 프로포즈하지 않는 곳으로 전락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세계 대학생들의 태권도 축제가 계명대학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56개국 천여 명의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치면서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와 대구 경북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더기를 날리는 호쾌한 발차기와 동료들의 열띤 응원. 계명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4 세계대학 태권도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우승의 순간, 고된 훈련의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I'm pretty excited. I'm pretty happy with this result. I train a lot for this competition. 이 대회는 올림픽 랭킹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대회로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이 인증하고 세계 태권도 연맹이 승인했습니다. 특히 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로 통합되면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명맥을 이어가는 유일한 대회입니다. 2028년도 LA 올림픽 때의 랭킹 포인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 랭킹 포인트가 되는 첫 대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경기뿐만 아니고 서로 간의 어떤 그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됩니다. 특히 여기 와서 K-팝을 배운다든지 태권도를 다시 배운다든지. 이 대회에는 56개국에서 1000여 명의 선수와 지도자, 700여 명의 선수단 가족과 관계자들이 참여해 태권도를 통한 국제 교류의 장을 펼칩니다. 경기 방식은 디비전 1, 2, 3 세 등급으로 구분해 겨루기, 개인전과 품새 경기로 진행됩니다. 계명대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태권도 학과와 태권도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태권도 센터는 국내외 국가대표 전지훈련장으로 활용될 정도로 태권도 인프라가 잘 구축돼 이번 대회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제 모교인 계명대학교에서 세계대학 태권도 페스티벌을 열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저 역시도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 시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이 대회를 2026년까지 3년간 개최할 예정으로 국내외에서 2천여 명이 참가하는 이 대회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재방문 기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저희 BTV에서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를 통해 방송 후 지역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주민들은 최근 알턴 2가 하나 빠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전일 환경이 신청한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입안서를 완주군이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1년 시작해 3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투쟁에 저희 BTV도 힘을 보탰습니다. 주민과 함께한 3년의 기록을 유철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청정 상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전일 환경은 전주천 상류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조용하던 작은 마을이 발칵 뒤집힌 건 지난 2021년 6월. 지역의 한 민간업체가 인근 주거단지와 초등학교에서 불과 1km가량 떨어진 곳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짓겠다고 나서면서부터입니다. 주민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천막을 치며 반대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과 완주군청, 세종시 환경부까지 찾아가며 집회를 열었고 급기야 단체 삭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우리 상관면에 의료 폐기물이 들어오지 않고
또한 우리 완주군에도 이러한 협업 신설이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상관면 주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줍시다. 생업을 뒤로 하고 나선 주민의 투쟁에 먼저 완주군 의회가 반응했습니다. 폐기물 조각장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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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지난달 29일 완주군은 전일환경이 신청한 소각시설 입안서를 거부했고 사태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BTV 전주방송은 그간 10여 차례가 넘게 관련한 취재와 보도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또 지역 정치인을 스튜디오에 초대해 주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 환경부 청사 앞 집회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전일환경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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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들어설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BTV 뉴스에서 상관 의료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서 상관 면민들의 뜻과 의지를 잘 전달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부결 처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완주군 상관면입니다. 거리에 내걸려 있던 현수막은 사라졌고 이제 주민들은 일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3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이 좋은 결과가 맺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BTV 전주방송국에서 3년 동안 계속 취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지역방송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부산 가덕신공항의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벌써 2차례 유찰됐지만 국토부와 부산시는 올 연말 착공 2029년 개항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이 들어설 대항마을에 대한 보상 대책은 아직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공사를 6개월가량 앞두고 주민들의 불안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대항마을입니다. 한적한 어촌마을에는 수개월째 을씨년스런 현수막이 나부깁니다. 주민 보상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올해 12월 착공, 2029년 개항을 못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고 건설공단 출범과 터미널 설계안 선정 등 여러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항마을 주민들을 위한 보상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착공과 함께 거리로 나앉을까 걱정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부터가 일단 안 돼 있거든요. 이주대책 생계책뿐만 아니라 청년들 요 고향 들어와서 사는데 일자리 자체가 안 돼 있고 물론 배우려면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나이 50인데 뭘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살겠습니까? 주민 80%는 에코델타시티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사업 주체가 다르다며 에코델타시티의 난색을 표하면서 공항과 함께 조성될 공항 배후도시 에어시티 입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집 짓고 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성공사가 거의 끝났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주를 해서 나가면 바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곳이 에코델타입니다. 반면에 울차마는 지금 현재 바다입니다. 공항이나 거기나 준공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은 어디 가서 전세방을 얻어서. 부산시는 또 에어시티에 주민 생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제안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활대책, 생계대책, 이주대책이 마무리가 안 되면 절대로 공사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안 되면 공사 안 해야죠. 예, 밀어야죠. 부산시는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최근 전문가의 용역을 맡기고 오는 12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달에는 수자원 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에코델타시티에 이주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빠른 보상을 위해 그동안 막아왔던 지작물 조사를 최근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짧은 기간 바다 위에 공항을 지어야 하는 난공사 탓에 부지 조성공사부터 입찰에 응하는 건설사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보상까지도 미뤄질 경우 계획된 착공과 개항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달서구가 지역을 대표하는 빵인 달토기빵의 새로운 레시피를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달서구 선사시대로 토기빵 2탄 개발로 지역이나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 달 16일까지 달토기빵 레시피를 달서만나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됩니다. 달서구는 19개 수상작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작품은 달토기빵 2탄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달서구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4개 경제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달서경제인협의회가 결혼문화 확산에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달서구와 함께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잘 만나보세라는 새로운 새마을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달성군이 군정 소식지인 달성 이야기의 모바일 버전을 선보입니다. 모바일 소식지는 SNS 채널로 발송되며 이를 통해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군정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대구 학부모 원스톱 지원센터가 대구 북부도서관에서 학부모 교육과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과 상담은 학부모 마음챙김, 진로와 진학, 가족 코칭 등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임미애 국회의원이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으로 사용처를 한정하고 있는 것을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달서구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대구 치맥 페스티벌 기간 동안 두류공원 일대에서 청소년 선도와 보호 합동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류를 구입할 수 없도록 업체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물벼락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장맛비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